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대 세무법인의 수장이시자 국내 최고 상속세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요즘은 집 한 채만 있어도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벌이나 부자들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상속세에 관심이 높습니다. 다솔 세무법인 안수남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아주 얼굴이 평안하신데 네. 삶 속에 평소에 이렇게 여유가 많으신가요? 네. 글쎄요, 최근에 와서는 살아보니까 아하.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네. 그다음에 가고 싶은 곳만, 네. 하고 싶은 일만 하니까 네.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도 이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가요?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양도 상속 증여가 대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세금보다는 자산 승계 관련된 세금들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방송 출연도 하고 네. 또 책도 쓰고 원고도 쓰고 네. 예, 노트북 출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쁘게 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네. 양도세, 뭐 또 상속 문제, 증여세 네. 이런 문제가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네. 부상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행 세제는 네. 20년 전에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네. 세율 체계라든지 공제 체계가 네. 20년 전에 기준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20년 전에. 예.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또 연간 소득 금액도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퍼리치한테 과세되던 상속세가 네, 슈퍼리치. 예, 대중들한테도 이제 과세가 되는 그렇군요.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제는 예, 상속증여세를 예, 이제 관심을 안 둘 수가 없게 됐죠. 우리 이제 대표님 고향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고향이 한평이십니까? 네, 나비축소로 유명한 아, 한평입니다. 한평의 예, 나비축제.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고향 하면 누구나 예. 다 어릴 예. 적에 추억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대표님은 고향 한평. 예. 어떤 추억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정미소를 운영을 하셨어요. 정미소. 예. 네. 정미소를 운영을 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나락장사라고 그러죠. 네. 예, 벼를 수매를 해서 네. 전부 다 걷어다 오시고 네. 그거를 이제 필요하실 때에 그 돈을 또 찾아가시는 방식인데 네. 그러면 시골에서 그 나락을 우리가 저희들이 저울로 달아와야 돼요. 네. 얼마씩인지. 네. 그럼 달아오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피를 뜬다고 그러는데 네. 가만히 벼 그런 것을 볏짚이를 다 털고 네. 순수 알곡에 대한 무게를 계산해서 네. 우리 애한테 얼마를 넘겨줬다는 걸 계산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것을 계산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 함자가 안삼자 종자신데 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네. 작은 삼족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 많이 귀염도 받고 네. 인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이 좀 많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직, 성실, 실력 이런 정신을 저한테 물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릴 때부터 셈이 밝았으니까. 셈이 밝았죠. 지금 이 예. 세무사의 길은 잘 선택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저한테 잘 적성에 맞는 네. 직업이고 다시 태어나도 저는 세무사는 직업을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예. 다시 태어나도 네. 세무사의 예. 길을 걷고 싶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직업 따지면 세무사예요. 그렇군요. 사업하신 분은 사업하신 분대로 그냥 자산 가진 분은 자산 가진 분대로 네. 모두 세무사는 직업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 지식을 갖춰 있을 때 누구한테든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실제 이 나이에 지금도 생방송을 하고 네. 책을 쓰고 네. 예,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가서 네. 주제발표를 할 정도로 왕성히 활동을 하는 것은 이 세무사는 직업 덕분이거든요. 네. 제가 실력 있고 공부를 갖춰놓으니까 네. 쓰임새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예,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네. 예, 제 아들도 제 뒤를 이어서 세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대를 이어서. 네, 그래서 네. 부자 세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대표님 몇 세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글쎄 저는 지금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려고 네. 그러는데요. 아마 현업에서 90세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요. 100세까지 한번 해보시죠. 100세까지도 가능은 해야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의 네. 일생 이제 스토리를 키워드 중심으로 좀 네, 네. 알아볼 텐데요. 네, 네. 첫 번째 예. 키워드 예. 성공이란 무엇인가?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연하게 랠프 에머슨이라는 네, 에머슨. 시인의 이제 글 중에서 네.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성공의 시가 정의를. 예. 네. 거기에 나오면은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네. 예,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 그렇군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게 하고 가는 것. 네. 그걸 성공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네. 그게 저한테 딱 울림이 왔어요. 네. 예, 과연 나는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네. 예, 정말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내가 좀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는가?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세무사 업계로 본다면 네. 예, 우리 선배님들이 밟아온 이 길을 저는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세무업계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 네. 예,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계속 해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성공의 정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은 세상을 더 만드는 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제가 살면서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이 나는 성공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직업 자체가 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네.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네. 근데 세무 문제는 누구나 지고 있거든요. 네. 세무의 고민은 누구나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내 업이다 보니까 네. 예, 그런 역할들은 제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표님처럼 부자가 네. 똑같은 길을 걷고 계시는데 네. 궁금한 거는 네. 야,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은 처음에 이 세무사의 길을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걷게 되셨을까 좀 궁금해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재수를 할 때인데 재수. 예, 네. 대학교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시험을 보기 전에 네. 우연하게 네. 세무공무원 1회 세무공무원 공채가 있었어요. 아. 그때 이제 77년도에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고 있었는데요. 네. 그때 최초로 1,5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무공무원을 채용을 했었는데 1회 세무 공무원. 예. 그러니까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는 과정에 그렇습니다. 합격을 해버린 네, 거군요. 네, 네. 그리고 가고자 하는 대학은 제가 입학을 못하게 되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구급공무원이 됐던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서 네. 예, 조금 더 빨리 좀 승진하고 싶어서 네. 7급 공채 공부를 다시 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8개월 만에 또 합격을 했겠죠. 네. 예, 그래서 7급 공채로 다시 임용을 했는데 네. 이제 승진하려고 민원실을 제가 발령받아서 네. 민원실 가면 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승진 빨리 하려고 그래 갔는데 네. 마침 우리 동료들이 세무사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따라서 세무사 공부를 하다가 네. 열심히 했더니 세무사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세무사란 것을 제가 계획하지 않은 자격을 따게 됐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세무사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뭐 이렇게 쭉 순탄하게 네. 인생의 승승장구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때만 해도 국세청에 13년 근무하면서 네. 제가 승진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죠. 네. 네. 그래서 승진을 못하고 13년 동안 제가 근무를 하다 떠난 최초의 이제 1호 세무사라고 세무공무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무 공무원 네. 하면 굉장히 좀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세무사의 길로 전직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 계기가 또 있을 텐데요. 이제 참 지금이니까 말씀드리지만은 네. 저희들 시절에만 해도 국세청의 실무자들은 거의 30~40%가 전라도 출신이었어요. 네, 전라도 사람, 호남 사람. 네, 호남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고위주로 하면 네. 호남인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역시 지역차별. 때문에. 네. 야, 이게 과연 우리 세무를 해가지고 네. 제가 고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네. 그때만 해도 좀 암담했었죠. 네. 그래서 자유직업으로 선택을 한 거죠. 네. 내 능력껏 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고 내 스스로가 개발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예, 개업을 선택했던 거죠. 근데 이제 또 보니까 예. 세무공무원 이양하시면 뭐 서울로 개업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보니까 광명에다 첫 사무실을 개업을 아, 하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개업을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네. 강남 쪽에 알아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광명에 우연히 놀러 갔는데 네. 제 친구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세무사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뜨는 도시, 신도시. 그렇습니다. 그때 하안동이 막 입주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가 야 그런 데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 네. 예, 그래서 친구한테 들어보고 한 바퀴 뺑 돌아봤더니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돈도 부족하고 네. 예, 세무사도 없고 앞으로 네. 업무도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거기다 개업을 바로 해버린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광명에서 또 개업을 한 게 아주 네. 신의 한 수의 선택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입주권이라는 것이 딱지라게 해가지고 딱지. 300만 원부터 거래돼갖고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그게 세금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네. 원래 당첨된 사람과 네. 최종 소유자 간에 네. 소유권 이전 듣기를 하는 과정에 세금 부담을 누가 해줄 것이냐. 네. 팔기는 300만 원에 팔았고 여기 사신 분은 5천만 원에 샀고 네. 그럼 갭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 분쟁이 나니까 계속 소송이 진행됐는데
제가 거기서 연구를 해본 바로는 네. 입주하고 1년 뒤에 팔면 네.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평형별로, 층별로 세금 예상세를 다 계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그때 지역 언론사에다가 보도를 한 거죠. 싸우지 마라. 네.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세금 다 끝난다. 네. 1년 뒤에 소유권을 넘겨가라. 네. 예, 그걸 저희 사무실 이제 확인하려고 여러분이 오셨겠죠. 네. 그래서 제가 다 해결해 드린 거예요. 네. 아마 제가 전국에서 네. 그때만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제일 많이 하는 세무사 중에 한두 명이 들어가고. 그렇군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저도 모르게 양도소득세 전문가로 소문나기 시작한 거죠. 네. 네. 양도소득세 전문가로 네, 이제 인정을 받은 건데 지금 19년째 예. 이 실무서를 집필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무공무원과 세무사들이 보는 전문서적이 따로 있어요. 네. 이게 한 2,000페이지 넘는 책인데 그 실무서를 제가 직접 이제 집필을 했더니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세무사들을 세계에서 이제 조금 실력 있다고 소문 나면서 네. 강의 요청이 여기저기 오기 시작하고 네. 그때 이제 KBS 일라디오의 방송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파를 타고 저도 모르게 저가 많이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양도, 상속, 증여세의 대가라고 불려지는데 대가라는 표현은 그렇고 그쪽 분야를 남보다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네. 경험이 좀 많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네, 대표님. 그럼 네. 이제 두 번째 인생 키워드로 좀 네. 주제를 바꿔볼까요? 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최고의 전문가를 네. 꿈꾸다. 네. 글쎄 이제 세무사를 하다 보니까 네. 세무 관련된 소송 업무라든지 세무조사 업무를 로펌이나 회계법인에서 대형 회계법인에서 하는데 그렇죠. 우리 세무사들이 대형화되어 있는 세무법인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장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네. 예, 개인 중심으로 돌아갔던 거죠. 네. 예, 법인이라고 해야 고작 세무사 2, 30명, 3, 40명 네. 이런 정도 규모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각 분야의 전문가를 다 모아서 네. 병원으로 말하면 종합병원처럼 네. 예, 세무법인도 종합병원. 만들면 네. 그것을 우리가 고부가 가치 있는 일을 할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것을 꿈꾸면서 이제 세무법인 다솔이라는 것을 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가 18명이 모이시고 네. 이 브랜드 파워가 나오면서 네.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게 됐죠. 네. 예, 그때 이제 그 시절에 제가 7, 8년 전인데 앞으로 대한민국 시장이 뭘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네. 뭐랄까 돈을 다 벌었잖아요. 네. 돈을 벌어놓으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기대 수명이 3년에서 30년 내에. 네.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세금 목이 뭐겠어요? 네. 예,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잖아요. 네. 이쪽 분야에 대한 절세 플랜을 좀 만들어 보자. 네. 해가지고 집중 연구를 하고 우리 양성을 한 거죠. 후배들 양성을 해서 네. 서택세무사들을 키워 나갔던 거죠. 뭐 상속 문제, 증여 문제, 양도 문제. 네. 이게 미리 계획, 그러니까 네. 플랜을 네. 짜는 것하고 네.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하고 네. 그 결과가 뭐 천차만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동산을 팔아서 네. 그거를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고 네. 그 10년을 살으셔야 되거든요. 네. 10년을 못 살고 돌아가시면 네. 양도세 맞고 네. 증여세 맞고 네. 신고 안 했으니까 또 가산세 먹고 상속이 또 합산돼가지고 상속세 또 맞아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150억에 매각하신 분이 계신데 네. 세금이 전부 합해서 105억이 나왔어요. 105억. 70%가 세금으로 뺏기잖아요. 네. 이렇게 세금 폭탄 맞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여해서 팔거나 네. 양도해서 증여를 하거나 네. 상속 후에 팔거나 세금이 다 구조가 달라집니다. 네.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고 네. 매각부터 해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매각하기 전에 증여해서 매각을 하면은 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이 또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급하게 팔 필요가 없습니다. 네. 상속 받아서 팔면은 네. 상속세만 내고 양도세를 또 안 내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조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세금이 다 달라져 버리는데 그렇군요.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시니까 네. 됐든 그냥 돈 필요하면 팔아버리고 가장 절세 플랜은 네. 시간 분산, 네. 그다음에 증여 재산 분산, 네. 그다음에 세목 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세 가지 분산을 해서 절세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세 금액이 더 커져요. 네. 플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네.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다양하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몇 년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네, 네. 예, 재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 60대 준비하시는 것이 네. 가장 제가 볼 때는 보편타당하고요. 부모님이 60대 때. 예, 아, 그거 이제 그렇군요. 자산 가액으로 따졌을 때 한 300억, 500억 미만 되시는 분들은 네. 더 큰 자산가들은 네. 더 미리 써야 돼요. 더 미리. 재벌 그룹들은 태어날 때부터 애들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돈은 내 규모, 자산 네. 규모에 따라서 플랜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게 증여를 한다면은 보통 4등분 해가지고 네. 10년 단위 주기로 증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절수가 생겨요. 네. 그러면 60대, 70대, 80대 증여를 하고 네. 남은 재산은 상속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네. 가장 좋은 플랜이에요. 그렇군요. 네, 미리 또 다 줘버리면 네. 당신들 쓸 돈이 없지 네. 않습니까? 네. 일정한 상속세를 내더라도 마지막 25%는 네. 상속으로 가져가고 네. 75%는 사전 증여를 하고 네. 그러려면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려면 60대 시작을 해야 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부자 재벌들뿐만이 아니고 네. 일반 시민들도 네, 상속세를 내는 분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20년 전에 보면 상속세를 한 1,500명밖에 안 냈어요. 아, 1,500명. 네, 지금은 거의 15,000명 가까이 내고 있을 겁니다. 네, 10배 늘었네요. 예, 10배가 늘었죠. 네. 재산 상속 세금은 아마 더 늘었을 거고요. 네. 이게 지금 말씀드려도 아파트 평균 우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10억이 넘어가면 이미 상속세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강남에 아파트 있는 분들은 뭐 거의 너나 무조건 내야 대상이에요. 되겠군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상속세 과세되고 있는 인원은 네. 13% 정도 됩니다. 네. 향후 앞으로 저희들이 5년 안에 이거는 20%가 넘어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5분의 1 정도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그렇군요. 보니까 5분의 1. 예, 이제는 상속세가 일반 슈퍼리치한테 내는 세금이 아니라 대중세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네. 이 관련해서 예. 상속 증여세 관련해서 네. 가족들 간에 또 분쟁도 많이 늘어난다면서요. 이게 돈이라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요물이에요. 네. 그리고 상속증여세는 감정이 있는 세금이라서요. 네. 단순히 세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세금에 감정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산을 분배하다 보면은 네. 아버지 기준은 예를 네. 들어서 조금 더 못 사는 애한테 더 주고 싶고 그렇죠. 좀 더 부족한 애한테 더 주고 싶고 네. 그렇게 부모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받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n분의 1을 똑같이 주셔야지 왜 다르게 주십니까? 네. 예.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기여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둘째가 나의 사업을 도와줬고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둘째를 좀 더 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녀들 생각은 똑같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기대치와 부모 계획이 서로 달라지면 네. 여기서 감정에 이제 갈등이 네.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아버지 미리서 하다 보면 이 갈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아버지들이 손 놓고 놔두고 계시는데 그러면 돌아가시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냐? 네. 더 커져버립니다. 더 커지죠. 네, 살아 생전에 네. 어떻게든지 상속증여세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속증여는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네. 가족의 화목 우애 문제입니다. 네. 이걸 더 중시해야 됩니다. 네. 화목과 우애가 안 깨진 상황에서 네. 세금을 절세할 플랜을 짜셔야 돼. 네. 세금 적게 낸다고 하셨다가 네. 화목 우애 깨져버리시면은 더 큰 일이 나죠. 절세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가족들 간의 화목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미리 플랜을 짜야 되겠군요. 미리 플랜 준비하고. 짜셔야 되고 특히 부모님 정신이 말짱할 때 하셔야 돼. 네. 힘 있을 때 하셔야 돼. 힘 있을 때. 네. 그렇군요. 그래야 의견 조율할 능력이 생깁니다. 네. 조금 그리고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가 있어서 부모님 얘기를 반대를 하거나 그러면 충분하게 토론하고 설득을 하고 네. 이해를 시켜서 하셔야지 그냥 강행하시면 갈등만 더 커져요. 네. 그래서 그런 논리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자녀들하고 토론하시고 부모 생각이 어쩐가를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부모님 네. 말씀이. 그럼 자녀들도 수긍하죠. 네. 요즘 젊은이들은 무작정과 하네요. 네. 가장 싫은 것이 불공정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면 자녀들은 따를 겁니다. 네. 근데 옛날처럼 장남 그리고 아들, 장녀 이거는 그렇게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대표님 세 번째 인생 키워드. 네, 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네, 다 이해될 수 있다. 네. 글쎄요, 이제 제가 사는 방식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네. 그 중학교에 올해 중학교에 전체 면 4개 면에서 중학교를 오다 보니까 네. 경쟁률이 굉장히 셌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장학생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 5명 모이는 장학생에서. 네. 떨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네.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네. 2박 등록금 가지고 제가 서울 올라와 버렸거든요. 네. 이제 가출을 한 거죠, 한마디로. 네. 가출해서 제가 한 2달 동안 구두 닦기를 해봤어요. 와. 네,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몇 살 이제 때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반 때.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졸업 때. 오. 예, 등록금은 예, 그 아는 형들 네. 조금 불량 청소년들한테 돈을 다 뺏기고 네. 할 일 없으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네. 구두 닦는 데를 제가 들어가서 어디서 구두 닦았습니까? 서울 한국은행 본점 바로 서울 옆에. 한국은행 본점. 예, 예, 네. 신세계 건너편에 네. 그 빌딩에서 제가 구두 닦기를 했는데 네. 구두 닦기는 분업이 돼 있어요. 네. 딱새하고 찍새하고. 네. 예. 근데 제가 찍새를 했거든요. 네. 근데 구두를 벗겨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단골들도 많지만은. 네. 근데 구두를 벗겨주는 사람들이 벗겨주는 형태가 다 달라요. 네. 발로 틱틱 던져주는 사람도 있고. 예. 잘 이렇게 전달하는 그렇죠. 사람도 가지런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손으로 줘요. 손으로 집어서. 예. 그러면 이 찍새가 손으로 집어주는 그 손님 나를 대접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 저도 그분한테 보답을 해야 되니까. 네. 딱새 형한테 와가지고 네. 예, 구두 광을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네. 몇 개를 3번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구두 약을 3번 칠하면 광을 3번. 예, 구두 약지를 3번 하는 거를 몇 개 올린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닦아 놓으면은 이 네. 구두 광이 네. 3, 4일을 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세상 살면서 야, 구두 닦기도 인격이 있구나. 네. 그걸 제대로 대접을 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대접을 하구나. 네. 예, 그런 철학을 갖게 됐고요. 네. 제가 살면서 이제 또 한 가지 하나 중에 하나는 웬만한 사람들이 저한테 어려움을 처하면 네. 도움을 웬만하면 줍니다. 네. 예, 옛날에 이제 휴일날에 자녀를 데리고 야외를 가다가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전화하는데 세무법에 대한 문제인데 네. 제가 30분 동안 통화를 하다가 답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방법 네. 가르쳐줬어요. 이게 집사람이 이제 짜증이 났죠. 네. 애들한테. 야, 아빠는 어떻게 가족 나들이 가는데 저렇게 전화를 오랫동안 통하냐. 네. 우리 딸이 그때 어렸던 마음에 아빠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내가 볼 때는 안 나쁜데? 이런 네.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집사람 생각을 보니까 자식들까지 다 세뇌교육이 된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네. 조금 품이 좀 여유가 있었던가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네. 안 하면 예, 정말 화도 낼 필요도 없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네. 예, 그렇게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네. 주변에 조금 사람들이 좀 많고 사람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가들이 길러내진 것이 경험치가 많지 않습니다. 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패밀리 오피스라고 해서 네.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로펌 이제 법문 문제, 세무 문제, 자산관리 문제 이것을 다 통틀어서 하는 패밀리 오피스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것이 산업으로 아직 발전돼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제가 자산가들이 승계를 원활히 하게 방법,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의 분쟁도 줄이고 네. 예, 우애를 지키면서 화합을 하면서 그다음에 절세 플랜도 짜면서 네. 자산도 관리되고 있는 이런 쪽에 전체적인 토탈 종합 토탈 예, 만드는 패밀리 오피스 같은 것을 네. 예, 만들어서 이거를 조금 보급시키고 네. 확대시키는 것이 제 마지막 남은 꿈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힘이 되는 말씀 또 여러 가지 절세할 수 있는 그 세법 비결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요, 저는 호남 만감 교체하는데 사실은 모든 저 정신적인 것을 다 키우는 곳인데 제가 좀 이따 아이고 왜 갑자기 이렇게 울컥해 버리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조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정미소집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고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자취를 하는 과정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아내를 작년에 떠나보냈어요. 그러니까 항상 호남한테는 빚진 느낌? 네. 제가 살면서 다 갚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고향에서 올라온 친구들만 봐도 제가 울컥하고 출신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상속세 대가이자 국내 최대 세무법인의 수장이신 안수남 대표님의 성공 스토리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최고의 실력에다 또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자세까지 갖춘다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